안녕하세요. 와운의 박우신 파트너입니다. 사실 이번 추석 연휴가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는데 뭐 일상적으로 좀 지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마지막 이제 미국 시장이 총 4번이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의 이제 4번째 거래일 날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연휴가 이제 끝 무렵에 와 있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일 당장 우리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간에 좀 상투적인 제목일 수는 있어요. 추석 이후에 우리가 이제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은 주변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런 어떤 상투적인 주제를 조금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만한 여지를 많이 남겨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뭐 일정에 이미 나와 있었던 트럼프와 조 바이든의 그런 대선 토론회가 오하이오주에서 있었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당시에 이제 대선 토론을 하는 부분들을 물론 이게 제가 영어를 모두 이제 알고 있진 못하지만 저도 이제 실시간으로 좀 봤었거든요. 실시간으로 보면서 그 느낌을 어느 정도 좀 가져가 보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의 이제 3대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다우나 S&P, 나스닥까지 모두 이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나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 트윗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의 변곡점을 지금 만들어줬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이제 감염이 됐다라는 사실을 알렸죠. 그러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해외 시장에선 좀 발생했었고요. 그러한 와중 속에서 실제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표가 리얼 클리어 폴리틱식이라고 해서 이게 그 파란색이 조 바이든 후보의 그러한 베팅 오즈, 그러니까는 당선 확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빨간색이 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이제 대선 토론 이후에도 조 바이든 후보로 약간의 표가 조금 더 몰리는 그런 경향을 보였지만 여기에 보시면 이제 노란 선으로 이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 노란 선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라는 사실을 알린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을 계기로 조 바이든 후보가 65%까지도 당선 확률이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들을 보였고 사실 이제 그 이후에는 현재는 한 60% 정도 당선 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40% 정도의 그런 당선 베팅 확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이제 해외 시장에는 많은 변수로 작용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폭의 하락을 면치 못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중국 선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급락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보여주면서 사실 내일 개장을 앞두고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신 게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한번 이슈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좀 말씀을 드렸던 결론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되겠죠. 대선과 관련된 이슈, 그 와중에 대법관 임명 관련된 이슈도 지속적으로 좀 작용이 됐고요. 실제적으로 이 대법관 임명식에서 7명이 총 감염이 됐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좀 흘러나왔었죠.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증시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추가 부양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하게 현재 그 전체적인 규모와 관련돼서 대립각을 좀 세우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러한 미국의 정치적인 이슈와 맞물려서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된다면 우리 증시도 최근에 사실 이제 좀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이러한 하락을 좀 극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이번 연휴 기간에 좀 가졌었는데 사실은 오히려 변동성이 조금 더 극대화되는 그러한 국면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변동성의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이 부분은 사실은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지 못하던 부분이다 보니까 새로운 그러한 변동성을 야기시킨 그러한 요소로 작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그 기술적 콜옵션 논란도 지속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한번 조정이 나올 때 이때도 한번 나왔던 그러한 논란인데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혼재되면서 지금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다소간에 좀 혼란스러운 그러한 변동성을 좀 겪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까지 가장 큰 이슈는 대주주 양도세 논란이겠죠. 뭐 더 이상 얘기를 하기도
이제 모든 분들이 좀 알고 계신 그러한 큰 논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부분이 향후 이제 하반기 4분기 증시에서는 가장 키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가장 가까이에는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공모 청약이 있겠죠. 그래서 해당 공모 청약으로 인해서 자금이 쏠리면서 어떻게 보면 여타 섹터로는 다소간의 매수세가 좀 부족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우리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적인 그리고 대내적인 이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은 이슈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내일 국내 증시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는 일단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4분기가 이제 시작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그 혼재되어 있는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일단 뒤로 하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져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그 섹터는 그린 뉴딜 섹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부 정책과 같이 간다라는 대명제가 깔려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깔려 있다 보니까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시장이 돌아설 때 항상 먼저 갈 수 있는 섹터로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연휴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변동성의 요인들 중에서도 결론적으로는 현재로선 조 바이든 후보가 우세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린 뉴딜 섹터가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는 요소로 좀 작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장 추세인 산업이죠. 이게 단순하게 우리나라 정부에서만 추진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이슈만 안고 있는 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에 대한 수요는 확장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우리나라 정책으로만 갈 수 있는 현재 정책 관련된 섹터라기보다는 이제 세계적인 추세, 세계적인 흐름으로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봐야 될 만한 그러한 이유로 작용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이제 5G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모든 분들이 동일하실 겁니다. 방향성 자체는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5G와 2차 전지에 이어서 방향성이 명확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떤 산업이 됐든 사실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이제 성장을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못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린 뉴딜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책적인 그러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성장에 대한 방향성은 어찌됐든 간에 명확한 산업이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결국은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내지는 이제 수소 경제 그리고 조금 더 폭넓게는 그린 에너지로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련된 섹터는 연휴 이후에도 가장 주목을 하셔야 될 그런 섹터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제 말씀을 드릴 섹터는 이제 자동차 관련된 섹터인데요. 사실 대형주군에서는 자동차, 특히나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의 흐름이 시장의 조정에도 굉장히 견실한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 또 하나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수출 데이터인데요. 지금 수출 데이터가 9월 달 수출 데이터겠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7.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거든요. 물론 이번 9월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비해서는 조업 일수가 이틀 정도 많았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7% 증가라는 수치 자체는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러한 수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이러한 수출 데이터를 기록한 대표적인 섹터들이 자동차, IT, 반도체가 되겠죠. 그리고 2차 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섹터들이 어떻게 보면 연휴 이후에 이러한 수출 데이터라는 숫자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자동차 섹터는 모자랐던 성장 엔진이 장착된 대표적인 섹터가 되겠죠. 그리고 역시나 그린 뉴딜 정책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섹터가 될 거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친환경 차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그린 뉴딜 정책과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을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친환경이라는 그런 굴레를 넘어서 차세대 모빌리티 플랫폼까지도 확장이 될 수 있는 미래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도 연휴 이후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자동차 섹터를 이 시점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역시나 이제 수출 데이터를 근거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수출 데이터 하면 결국은 이제 IT 섹터도 관심을
가져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표적인 섹터가 되겠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잠정 실적치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 증권사의 가이던스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을 하는 그러한 실적 예상치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굉장히 호실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하나의 근거로 작용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최근에 이제 코스피 지수는 어느 정도 한 단계 조정을 주고요. 그리고 추석 연휴 이전에 이틀 정도 지금 반등을 줬잖아요. 그러한 현재 위치를 놓고 봤을 때는 지수와 또 연관성이 높은 섹터라는 측면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지수가 어느 정도 갇혀있는 흐름을 보여주게 됐을 때는 시장 지수를 방어해낼 수 있는 역할을 이런 IT 섹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되겠죠.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을 차지하고 있는 IT 섹터가 그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도 어떻게 보면 매매할 수 있는 트레이딩의 여지를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좀 오르셨죠. 뭐 완성차 업체라든지 뭐 그린 뉴딜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5G라든지 지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었다면 사실 IT 섹터는 상대적으로 좀 오래신 종목들이 섹터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수출 증가율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4월부터 안 좋을 때는 마이너스 25.6%까지도 좀 감소를 했던 그런 수치인데 이번에 이제 7.7% 증가하는 수치가 처음으로 좀 나타났다라는 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섹터가 이게 휴양지 그림인데요. 컨택트 섹터입니다. 지금 사실 뜬금없이 왜 컨택트 섹터를 얘기하냐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한 번쯤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코로나19라는 부분은 모두가 알고 있는 악재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제 걸리게 되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절정까지도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관련된 종목들, 관련된 섹터들을 보게 되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굉장히 낮습니다. 즉 주가가 싸다라는 거고요. 시장이 지금처럼 다소간에 좀 어지러울 혼란을 겪고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가격 자체가 싸다라는 것 자체는 큰 메리트로 작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하방이 막혀 있다라는 그림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섹터에도 한번 관심을 이제부터는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미증시가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좀 있었는데요. 연휴 기간 동안에 자세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너지 섹터 그리고 철강 섹터 이러한 섹터들에서 좀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이 많이 잡혔거든요. 근데 이러한 섹터들이 지금 미국 증시에서 어떤 이슈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냐면 M&A 이슈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이슈에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즉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컨택트 업종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결국 현재와 같이 어려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M&A나 구조조정 등을 이제 활용을 하면서 변화의 조짐들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미증시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증시가 이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련된 섹터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그러한 움직임들을 보여줬다라는 부분, 우리 증시에도 한번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증시가 가장 노리고 있는 추가 부양안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승인이 됐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는 당연히 이제 컨택트와 관련된 그러한 섹터들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증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추가 부양안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당연히 이 시점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경기 민감 업종, 우리가 이제 시클리컬 업종이라고 대표적으로 부르는 섹터들인데 뭐 사실 에너지 섹터나 철강 섹터도 모두 이제 포함이 되겠죠. 이러한 경기 민감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실적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실적 전망치가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결국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좀 많이 등한시했던 대표적인 섹터 군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카테고리가 이제 컨택트 관련된 카테고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쪽에 대해서도 지금부터는 이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멘텀 플레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 증시가 이제 지수 측면에서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측면에서 어떤 추가적인 수익을 올리기에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나 올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증시를 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9월 달 증시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적으로
수치상으로 보시더라도 사실 이번 9월 달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큰 조정이 나왔던 달로 현재까지는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아웃퍼폼할 수 있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모멘텀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좋은 주식을 사놓고 묻어가는 전략도 좋겠지만 그러한 전략에 이러한 모멘텀 플레이라는 전략을 이제 하나 얹어놓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수익률 제고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연휴 이전에 이제 자율주행 섹터가 대표적으로 좀 큰 움직임들을 보였던 것 같아요. 이 자율주행 섹터가 움직이게 된 트리거는 배터리데이였죠. 사실은 이제 테슬라나 앨런 머스크에 대해서 많이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힌트가 이미 있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한 달 안에 자율주행 모델을 내놓겠다라는 그러한 발언들이 자율주행 섹터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러한 촉매제로 좀 작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연휴 이전에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서 가장 섹터군 내에서는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섹터다 보니까 연휴 이후에도 이러한 추가적인 시세를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연휴 이후에 국내적으로는 지금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지금 그 빅히트의 상장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빅히트의 상장과 더불어서 이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해서도 모멘텀 플레이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은 이 엔터테인먼트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해요. 무슨 소리냐면 밸류가 좀 비싸다라는 의견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빅히트의 상장 예정가도 밸류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비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세 측면에서는 조금 더 다르다는 얘기죠. 어찌됐든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헬스케어 업종인데 이미 주말에 네이버 검색어 1위를 렘데시비르 관련주가 차지했던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된 그런 접종을 했다라고 하죠.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리게 된 부분들은 시장이 사실은 예상을 하지 않았던 변수인데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헬스케어 섹터들 뭐 치료제가 될 수도 있고요. 백신이 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그 이전에 각광을 받았던 키트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쪽으로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이 일정 부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이러한 흐름들이 일단은 현재 시장의 이슈가 가장 집중이 된 분야다 보니까 나타날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제 해당 관련된 섹터들은 끌고 가는 매매보다는 이제 전형적으로 좀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우리가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추석 연휴 이후에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특히 그러한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면들은 분명히 많이 지금 상존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을 잘 수립만 하신다면 아웃퍼폼할 수 있는 시장을 비트해낼 수 있는 그러한 수익률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최대한 좀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추석 이후에 이제 관심을 가져볼 섹터로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일단 잠시 후 9시 반부터 제가 이제 그 와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체적인 섹터, 전체적인 윤곽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종목이라든지 실제적으로 당장 내일 장이 열렸을 때 어떤 식의 대응을 우리가 펼쳐나가는 게 우리 계좌를 지켜나가고 수익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근조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